이 영화의 결말은 사냥의 시간 2를 찍겠다는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채널 다크썸입니다. 2020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 포털 사이트에서 수많은 악플과 별점테러에 가까운 악평을 받았는데요. 영화에 등장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영화적인 의문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여 서둘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너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냥의 시간 GV에서 윤성현 감독은 영화의 엔딩에 대하여 시퀄, 그러니까 속편을 염두에 둔 엔딩은 아니며 감독으로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결말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내용과 결말에는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으며 과연 윤성현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독립영화계에 거대한 발자국을 남긴 파수꾼 이후 무려 9년 만에 돌아온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 스포일러 영화 리뷰 의미와 결말 해석편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신 분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사냥의 시간, 저는 꽤 재미있게 보았고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서스펜스가 매우 뛰어난 장르 영화이면서도 그 안에 든 내용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중요한 드라마였기에 다소 스토리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영화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화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제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리뷰와 해석은 정답이 아니며 하나의 시선이자 하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냥의 시간은 마치 영화 일랑과 비슷한 대체 역사의 세계관과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가진 영화입니다. 이곳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 환율은 폭등하고 자국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어 더 이상 은행에선 자국의 돈을 환전조차 해주지 않게 되었죠. 이른바 진짜 헬조선, 지옥이 되어버린 나라인 것이죠.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 기회와 평등 그리고 희망까지 잃은 사람들은 황폐해진 거리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영화 속 배경과 분위기는 현실 세상과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영화 속 청년들이 원했던 것이 취업난과 N포 세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영화에서 이 청년들이 꿈꿨던 것은 대만의 컨딩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가게를 차리고 일을 하며 사는 것, 바로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사는 것이 영화 속 준석과 친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 하자. 영화에서 준석과 친구들은 다행히도 돈을 훔치는데 성공하지만 같이 훔친 하드디스크의 내용 때문에 한이라는 인물이 그들을 쫓기 시작하고 준석과 친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하죠. 영화에서 표현된 한은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공권력으로 보이는 힘과 권력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영화의 결말에서는 수십 발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남았다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결국 영화 속에선 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은 과연 누구인 걸까요? 너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권력가들은 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담긴 CCTV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한의 집에는 사람의 귀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잔인한 액자가 보이기도 했죠. 한은 냉정하고 침착한 킬러이자 경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에게 잡혀가다가 전화 한 통으로 그 자리에서 풀려나기도 하죠. 한은 기분에 따라 사람을 살려주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은 영화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라기보다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가진 마치 지옥의 신과 같은 느낌으로서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결국 영화에서 한은 부패한 권력이 가진 힘이자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만든 부조리, 다시 말해 부패한 권력이 만들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불행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로 보이기까지 하죠. 영화를 보다 보면 준석과 친구들이 쫓기는 이유는 돈도 아니고 결국 하드디스크 때문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한에게 사냥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쫓기는 인물은 그 이유도 의도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을 죄어오는 것, 불특정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우리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영화 사냥의 시간 결말부에는 분명 세월호에 대한 메타포가 존재합니다. 홀로 살아남은 준석이 배를 타고서 컨딩으로 향하는 바다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들리는 기훈의 나레이션은 기훈이 예전에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내일이면 도착한다는 게 꿈만 같다. 거기 바다 색깔은 완전 다르겠지? 라고 하는 기훈의 대사들은 세월호에 타고 제주도로 향하던 희생자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을 탈출하지 못한 채 죽어간 장호의 대사 역시 중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장호의 대사는 마치 세월호를 탈출하지 못한 희생자처럼 살아남은 준석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석아, 나 외롭지 않아.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어. 나 죽어도 그냥 가. 약속해줘. 꼭 배 타고 탈출해. 약속해줘. 라고 말합니다. 결국 홀로 남은 생존자인 준석은 지옥을 탈출해 꿈꾸던 곳에 도착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옥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친구를 잃은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게 되었죠. 장호는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죽음이 보여진 인물입니다. 상수와 기훈 역시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화는 그들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죠. 이것은 마치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준석은 사실상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준석은 빈대에게 기훈의 생사를 묻지 않습니다. 기훈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죽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준석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자 슬픔일 테니까요.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 영화의 결말에서 준석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지옥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더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신이 있을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준석은 힘들게 떠나온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되죠. 이 영화의 결말은 사냥의 시간 2를 찍겠다는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죽은 죄책감과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존자, 어쩌면 세월호의 생존자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기억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잊고서 살아가지도 않고 부딪혀보겠다는 삶의 의지이자 표명인 것이죠. 이것은 주인공으로서 준석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다짐이면서도 세월호라는 거대하고 참혹한 사건을 겪은 대한민국의 윤석현 감독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의이자 결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제 해석은 정답이 아니며 하나의 시선, 견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감상하신 생각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재밌는 영화, 그리고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영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윤석현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되는 서스펜스 드라마 영화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